환율 때문에 막 지금까지 올라온 환율을 보면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지난 한 2년 반에 걸쳐서 70조 가까이 판 거죠. 예, 그렇게 팔아왔고 그 판 게 결국은 지난번 금융위기 시기랑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판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보유 비중도 30% 수준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환율이 더 오르더라도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그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사실은 주식만큼 그렇게 악재나 호재, 기대, 실망 이런 걸 팍팍 반영하는 시장이 없을 것 같지만 외환시장은 또 그게 강하면 강했지 맞습니다. 밀리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전에 우리가 요번에 고점이 1,450원, 60원 되나요? 1,440원대에서 그렇죠. 50원대. 네. 그러면 일단 1,500원은 위쪽으로 좀 열어놓아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조금 안정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또 이게 제가 가격 민감도 얘기한 게 또 내려오게 되면 금방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한 1,200원 정도? 와, 1,200원 지금 얘기하니까 되게 낮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 1,200원 할 때도 낮은 건 아닌데, 그죠? 네네. 네, 환율 전망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내년도에 1,200원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년 예. 연말 뭐 이렇게 됐을 예. 때.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긴축적인 행보가 좀 줄어들면서 각국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들.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실 금리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우려감이나 또는 달러와 강세 요인들이 많이 희석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물가에 대한 전망이 글로벌리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쭉 올랐던 것처럼 한꺼번에 쭉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 단지 이제 지금 그 시점에 우리가 도달한 거냐,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걸 시각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시점을 모르죠. 정확히 할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극대화됐을 때 고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네. 그거 둘 다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예. 단지 우리 정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지금 보면 말씀드린 대로, 뭐, 불과 지난 한 2, 3일간에 걸쳐서 또 보면,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가 막 반영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1,440원 위로 올라갔던 환율이 1,400원, 초반대로 떨어지고, 1,420원, 예. 10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냐면, 피봇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막 형성되면 그 정도 떨어지는 네. 건데, 이거 반대로, 근데 또 11월 1일, 2일 뭐 이때 됐을 때, 또 이 10월 지금 13일이던가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그렇죠. 때. 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피봇이라는 게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이렇게 됐을 땐 다시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그 실망한 매물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남아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고점을 너무 쉽게 예단할 것도 없고 저희들도 뭐 계속 고점을 높여오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시기적으로 달러와 강세가 조금 더 유지될 만한 상황이지 아니면 아니고 이게 바로 꺾여서 내려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봇이란 이제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 네.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해서는 물론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자녀를 유학 보내서 송금하는 분들 뭐 이런 직접적인 분들은 상당히 그 체감도가 높을 텐데 네,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과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자금이 들어올까? 아니면 여전히 부담스러워서 외국인이 파는 걸까?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더 네, 네. 강해요. 외국인들 움직임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식 쪽에 자금 흐름이 있을 거고 네. 또 채권 쪽에 자금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식 쪽의 자금 흐름은 환율 때문에 막 지금까지 올라온 환율을 보면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지난 한 2년 반에 걸쳐서 70조 가까이 판 거죠. 예, 그렇게 팔아왔고 그 판 게 결국은 지난번 금융위기 시기랑 비슷한 정도의 규모를 판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보유 비중도 30% 수준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환율이 더 오르더라도 아주 정말 금융위기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은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팔더라도
이 순매도의 강도가 상당히 이렇게 막 아주 세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채권 시장 쪽이 좀 문제인데 네. 채권 시장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1%포인트 이상의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마 자칫 잘못하면 한미 금리 차가 장기 금리의 역전까지로도 이제 혹시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2010,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16년, 17년 요럴 때 이제 역전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때 크게 자금이 이탈하진 않았어요. 금리 역전이 된 시기는 또 저 앞쪽으로 가면 2000년대 초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채권 보유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고 2007년, 8년 그때도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가 되고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큰 움직임을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 1%포인트 정도 이내로만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한하면 돈이 안 나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거라고 있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건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원래 규모가 작았어요. 우리나라에 채권 들어와 있는 그 규모 자체가. 2008년 뭐 금무렵만 하더라도 불과 한 50조가 채 안 됐던 것 네.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와 있냐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사셔가지고 230조 이렇게 됩니다. 오, 많이, 그리고 많군요, 규모가. 국채만 하더라도 180조를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예. 1000조 중에서 180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는 일단 좀 많아졌다. 네. 많아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팔 수 있는 이 물량도 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그 우려가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나 좀 좋은 소식은 WGBI라고 해서 네. 그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FTSE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만든 거죠. 거기서 이 만드는 이제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근데 국채 지수인데 이게 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지금 23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서 대략 이제 선진국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서 몇몇 가지의 이런 그 충분한 유동성 조건들이 만족되는 국가의 채권들만 넣어놓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일본도 뭐 의미 있게 일본도 국채 규모가 워낙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에 9월 말로 이번 9월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등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등재시키고 난 이후에 내년도가 돼서 별 문제가 없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수요가 어느 정도쯤이냐면 보통 뭐 추정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요 지수를 추정하는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대략 한 2.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2% 정도쯤 차지하지 않겠느냐 보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1.5에서 2.5%만 하더라도 1.5에서 2%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 돼요, 규모가? 대략 한 5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20%를 넘어서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충적인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뭐 당장 어쨌든 지금 편입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네. 편입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이제 그게 1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 돼서 요약하면 주식 채권 쪽에서 아주 대규모의 어떤 자금 이탈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환율 때문에. 단지 과거와 좀 달리 채권 시장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지는 좀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 안심할 때 그런 게 좀 터지잖아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것도 악재라고 생각하면 뭔가 조심하고 긴장하는데 거긴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워낙 뭐 주식 쪽도 그렇지만 또 채권 쪽이나 이런 자금 시장 쪽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라이브 쇼에 SK증권 지식 서비스 부문장이신 최석원 부문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아임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